플레이스 광고 효율 잘 안 나온다던데? 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몰라서 이 영상 저 영상 찾다 지치신 사장님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AI 마케팅이 제 업이다 보니 네이버 관련 유료 강의는 빠짐없이 수강해 왔는데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기본 매뉴얼, 딱 그 정도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I 대표 마케터로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저만의 세팅 노하우와 관리 노하우까지 함께 담아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꼭 흡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강의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인데요. 2025년 하반기 최신 화면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며 한 단계씩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영상 켜두시고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 광고주 센터가 뜨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아이디가 따로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요. 광고를 한 번도 이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겠냐고 나오거든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동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약관 동의를 하고 아래 선택사항은 해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정보에 대표님 정보를 입력하시고 가입을 누르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 네이버 아이디랑 연동해서 광고주 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 여기 비즈머니에 영원이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상계좌 번호에 광고비를 충전해 놓으면 앞으로 세팅하실 광고에서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광고비가 소진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세팅하려면 어쨌든 비즈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걸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광고 만들기를 들어가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직접 세팅할 수 있는 광고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가 할 거는 이 플레이스 유형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홍보하기 위한, 노출하기 위한 광고인 거죠. 이걸 눌러주시고 캠페인 이름은 고객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대행사나 대표님들께서 이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보통은 날짜로 25년 6월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해놓으셔도 되시고 여름휴가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벤트를 위해서 광고를 새로 세팅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날짜로만 해볼게요. 하루 예산도 50원에서 10만 원까지 입력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금액을 하다 보면 광고 효율이 좋지 않은데도 광고비가 막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00원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고급 옵션에서는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시킬 것인지 또는 종료 날짜를 세팅할 건지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앞서 봤던 이 비즈머니가 소진되면 광고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 이걸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 누르시면 크게 플레이스 검색, 지역 소상공인 광고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플레이스 검색에 대해서 광고 세팅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뭘 세팅했냐면 캠페인을 만든 거예요. 큰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소재를 세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광고 그룹 이름도 고객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광고였지를 알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고 그룹 1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날짜로 걸어 놓으셔도 되겠죠? 테스트 1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업체 정보 같은 경우는 미리 이 플레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기존에 등록해놨던 플레이스를 선택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얘가 잡아주는데요. 얘네가 잡아준 키워드가 무조건 좋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매장 이름을 검색을 했다는 거는 우리 매장이 바로 노출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최상단에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 이름이 나온 건 노출 제외시켜 주시면 되고, 이렇게 역 주변 맛집이나 우리 매장의 지역 키워드, 그리고 내 아이템 키워드 이렇게 붙여진 거는 너무 좋죠. 밥집이라는 키워드도 너무 일반적이다, 너무 크다, 밥집을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으로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노출 제외를 시켜주시면 돼요. 무조건 많은 키워드에 걸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겟팅한 이 키워드로 우리 매장이 광고로서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게 클릭이 되고 사람들이 방문까지 이어져야 결국에 광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출은 됐는데 우리 매장까지 안 올 것 같다, 그런 키워드는 다 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클릭되는 순간 광고비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하루 예산에 대해서도 아까는 캠페인에 대한 예산을 설정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 광고 그룹에 하루 예산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동일하게 5,000원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고급 옵션을 클릭하면 여기에 기본 입찰가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 입찰가는 우리 지역과 우리 업종의 평균 광고 노출 입찰가가 나옵니다. 이 입찰가를 그대로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쓰면 아마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 클릭당 1,000원씩 쓴다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뭐 소고기나 오마카세, 아니면 좀 값이 나가는 스시, 횟집 이런 데는 요 정도 금액을 써도 되지만, 뭐 카페라든지 객단가가 좀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금액의 한 30%에서 50% 정도만 일단 적어놓고 클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입찰가를 50원에서 100원 단위로 조절하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저는 1,200원이 이 동네의 평균 노출가이기 때문에 600원으로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광고 노출할 매체는 모든 매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이건 전적으로 대표님들의 선택인데, 저는 전체로 하고 검색 지면,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 이렇게 선택을 해두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캠페인을 먼저 만들었고, 그 안에 광고 그룹을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갈 소재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업체명은 당연히 플레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이 업체 홍보 문구, 이 16자를 입력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16자가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매장의 플레이스 이름 그대로, 그리고 영업시간, 리뷰,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가 그냥 달아주는 꼬리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멘트, 카피라이팅은 딱 요 주황색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가평 민박이라는 곳의 플레이스이고, 백진 민박 에어컨 완비, 요 부분이 지금 카피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매장에 저 홍보하고 싶은 게 딱 있다, 분명하다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때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AI 활용할 거냐면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챗 GPT 당연히 쓸 거고요. 그리고 리튼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얘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친구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두시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딱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두시면 좋은 게, 바로 질문을 하면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정닭갈비 갈산역점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할 거야. 화면을 캡처하고 여기에 들어갈 업체 홍보 문구 16자 이내로 적어줘.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고 싶게끔 후킹되는 멘트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요. 혼밥의 성지, 동치미국수의 반함주의, 밥 한 그릇에 끝내주는 맛,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10개 너무 적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점심 방문 시 무조건 맥주 한 잔 무료로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커피라이팅 하게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께서 이 플레이스 광고를 돌림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점을 말해주시고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맥주 주는 닭갈비집 너무 좋죠. 점심에만 맥주 무료,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 자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혼자서 편하게 밥 먹기 좋다는 점을 강조해줘.
강조하는 카피라이팅 10개. 불맛 나는 매콤한 닭갈비를 한 그릇씩 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카피라이팅 10개.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혼밥 각 딱 나오는 닭갈비집. 혼자 와도 편한 빠져서. 눈치 보지 말고 혼밥해. 저는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맛 세게 박힌 닭갈비덮밥. 빠르게 먹는 화끈한 한 끼. 너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께서 원하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16자 이내로 달라고 하시면 좋고, 여기서 핵심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할 건데 그냥 뭐 16자로 적어줘 이렇게 해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은 거야 라고 맥락을 더 전해주면 좋다는 거 또 하나 프롬프트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불맛 세게 박힌 닭갈비덮밥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놓고 이번에는 리튼으로 가볼게요. 리튼은 어떤 서비스냐면 AI 글쓰기, 특히나 뭐 마케팅 글쓰기 같은 것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의 AI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카피라이팅 기능을 써보려고 해요. 제품 한 줄 소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최대 글자 수 요거를 적으면 얘가 카피라이팅을 해주는데요. GPT랑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GPT를 선호하는 건 이미 이 친구가 우리 매장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GPT를 썼던 건데, 아직 챗GPT를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 챗GPT의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리튼을 쓰시면 좋습니다. 제품 한 줄 소개, 우리 가게 한 줄 소개인 거죠. 이정닭갈비라는 식당이야. 일반 철판 닭갈비 집이 아니라 1인 접시 닭갈비, 닭갈비 덮밥을 요리해서 먹는 혼밥하기에 좋은 집이야.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주문과 동시에 직화로 볶아서 불맛이 살아있는 닭갈비. 점심 방문시 맥주 한 잔 무료. 누구나 무료. 시원한 냉국수와 함께 드시는 세트 메뉴. 불맛 나는 닭갈비와 시원한 냉국수를 함께 드시는 세트 메뉴. 리뷰 이벤트 메밀만두. 제품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최대 글자 수를 세팅하실 수 있는 게 킥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여기 업체 홍보 문구에 16자까지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16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인터넷 검색 결과 활용하기는 켜두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청사항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세팅을 위한 카피라이팅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불맛 닭갈비 혼밥의 정석, 1인분에도 풍성한 맛. 열무메밀국수 건강한 한 끼, 닭갈비와 냉국수 완벽한 조화. 너무 좋죠? GPT만큼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식사. 너무 좋죠? 트렌드를 반영한 카피도 이렇게. 이거 좀 별로인 것 같네요. 네, 그냥 일반 카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나 여기 쌈박한 16자 작성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신 거 쓰시면 되시고, 아니면 참고만 하셔서 좀 응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겠죠. 저는 아까 리튼에서 봤었던 닭갈비와 냉국수 완벽한 조합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업체의 홍보 문구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이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지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대표님들이 설정하신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매장 음식 사진, 매장 내 외부 사진, 이렇게 플레이스에 걸어두셨던 이 사진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면은 삭제를 하시고 여기에서 새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닭갈비와 냉국수 완벽한 조화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사진도 어때요? 닭갈비랑 냉국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사진을 해두시면 좋으실 거고, 만약에 맥주 이벤트를 강조하고 싶어요. 점심엔 무료 맥주로 시원하게 이렇게 만약에 카피를 넣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사진도 이런 사진을 넣으면 훨씬 좋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은 이 카피라이팅과 연결되는 사진을 첫 번째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봤을 때 배고파지는 사진,
손님의 그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 뭔가 분위기 맛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함께한 사람과 어떤 게 느껴지겠는지 플레이스 대문 사진을 세팅할 때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얘는 광고니까 더 막 유혹적이고 자극적으로 손님이 우리 매장에서 원할 것 같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검수 요청, 특별하게 검수 요청할 게 없으면 아니요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비즈머니 충전은 다만 얼마라도 되어 있어야지 광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한 게요. 캠페인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재를 만들었죠. 하나의 광고 그룹당 5개의 소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팅했던 거 있잖아요. 요 카피라이팅 하나 넣었던 거 있죠. 닭갈비와 냉국수 완벽한 조화. 요 카피라이팅을 새 소재를 만들어서 업체 홍보 문구, 이번엔 맥주를 강조하는 거, 또 다른 거는 뭐 갈산역과 가까이 있어요. 교통편을 강조하는 거, 주차장이 넓다는 걸 강조하는 것, 여러 가지 그 USP들을 넣어서 5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광고를 세팅하면 소재 검토 중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검수를 하고 광고를 돌려도 괜찮은 건지 카피라이팅에 문제가 없는지 너무 자극적인 사진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오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가 되면 소재 검토 중이 노출 중으로 바뀝니다. 이게 노출 중으로 바뀌는 순간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을 하는 방법이었고 지금부터는 광고를 운영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 입찰가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 자, 그때는요, 보통 여기 클릭하시고 선택한 소재 관리에서 입찰가 변경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에서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상단, 우측 상단 보면 광고 그룹 정보 있죠.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루 예산도 바꾸실 수 있고 기본 입찰가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꿀팁 2번째, 광고 입찰가를 세팅하는 기준입니다. 플레이스는 이 과금 방식이 2등의 입찰가로 세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원에 입찰을 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클릭당 1,000원이 빠져나가냐? 아니에요. 내가 1,000원에 세팅을 해놨는데 내 밑에 2등인 사람이 예를 들어 300원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300 얼마, 그러니까 300원에서 얼마가 추가된 금액이 CPC, 클릭당 단가로 빠져나가는 거지 1,000원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같은 금액을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걸어놨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다른 겁니다. 언제 그럼 노출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광고 입찰을 높게 한 사람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광고비를 차감시켜야 네이버도 광고비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플레이스 광고 세팅 꿀팁 3번째, 타겟팅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세팅해놓은 광고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고 클릭이 돼서 결국엔 매장까지 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은 거겠죠? 쓸데없이 과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땐 이 타겟팅 탭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요일,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타겟팅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일을 먼저 보시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모든 요일 시간대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는 저녁 손님을 더 늘리고 싶어서 광고를 세팅을 했는데 내가 설정해놓은 예산이 점심에 다 소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점심에 손님이 많은데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소진되고 저녁에는 광고 효과가 없는 꼴이 돼버리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노출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말에만 광고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원하는 요일 오후 시간에만 광고를 돌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광고 입찰가를 높게 걸어놓은 사람들이 앞에 다 빠져요. 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서 광고비가 소진되면 그 광고는 그날 하루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광고를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간부터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고 우리 매장 상권, 나와 비슷한 상권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세팅해놓은 시간과 예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광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번엔 지역입니다. 처음에 세팅을 하면 모든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갈산동이라고 쳐볼게요. 부평구 갈산동, 그리고 상곡동, 성천동 이렇게 동 위주로만 노출하겠다라고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출 범위가 너무 적다고 나오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돌려보시고 너무 클릭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차라리 광고비를 조금 올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서 우리 매장이 차로 찾아올 수 있는 거리이거나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의 그 지역의 타겟을 좀 넓혀보겠다라고 하면은 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구 단위로도 가능하니까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게 타겟팅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성별도 마찬가지고 연령대도 지금 보시면 다 모든 연령대로 되어 있는데 노출 연령대 변경하시고 선택 연령대로 변경을 하시면 어느 연령대에서 노출을 제외시킬 것인지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타겟팅을 새로 하는 건 소재별이 아니라 광고 그룹별입니다. 맨 처음에 플레이스 광고 세팅을 할 때 네이버가 우리 플레이스의 딱 상태를 진단해보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추천해 주었잖아요. 앞서서는 이 매장명이 나온 경우에는 제외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장명뿐만이 아니라 너무 큰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홍대 맛집,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메가 키워드가 잡힌 경우에는 광고비는 비싼데 전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시다가 제외 검색어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검색어에는 내 플레이스 광고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과하게 광고비가 소진될 염려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광고 세팅을 잘 하는 꿀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서운하겠죠?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좀 드려볼게요. 등록까지 다 하고 노출 중이라고 뜨는데 광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예산이 너무 낮으면 애초에 나에게 오는 순번 자체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광고비를 조금 높여서 한번 하루 정도 돌려보시고 클릭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고 그 클릭이 된다는 걸 안 금액으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최적화된 그 광고 단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노출 중이라고 뜨면 광고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검색 광고 홈화면에 들어가서 이즈머니에서 관리하기를 들어가시면 소진 내역을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얼마씩 소진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광고비가 빠져나가고 있으면 광고가 잘 돌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경쟁업체의 평균 단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해당 업종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만 알 수 있고 저 업체가 얼마를 쓴다?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얼마 정도 클릭률이 나와야 내가 세팅을 잘 한 건가요? 평균 얼마 정도 클릭률이 나오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광고할 때는 이렇게 1%에서 2% 사이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잘 하시는 사장님들께 여쭤보니까 평균 한 1, 2% 정도 내외 나오시는 것 같고 정말 잘 세팅하신 대표님은 돈가스 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 평균 잘 나온 달에 클릭률 평균이 4% 정도 나왔었고 하루 최고 잘 나왔을 때는 8.3% 정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내외 나오면 평균적으로 잘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처음 세팅해 보시는 대표님들도 따라서 해보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요. 혹시 하시다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또는 AI를 활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챗 GPT를 장사 실무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